안녕하세요, 체이스다운 NBA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또 저지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가진 광고를 준비해왔는데요. 빈스 카터의 뉴저지 네츠 어센틱 저지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준비했으니까요. 광고 끝까지 보시고 응모하셔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광고는 저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렸고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던 저지월드의 후원을 받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국내 최고의 정품 저지 스토어 저지월드, 네이버에 검색만 하시면 이렇게 찾아보실 수 있고요. 지금 NBA 유니폼을 후원하고 있는 나이키사의 정품 스윙맨 저지들을 이렇게 찾아보실 수 있는데 국내에는 몇 종류 안 들어오는데 국내와 거의 동일한 가격으로 국내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저지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나이키 어센틱 저지는 거의 아예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런 저지들도 이렇게 만나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고퀄리티 저지로 유명한 미첼 앤네스의 스윙맨 저지도 이렇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NBA 레전드들의 유니폼을 이렇게 미첼 앤네스 어센틱 저지로도 또 만나보실 수 있고요. 저지월드 인스타그램 계정도 운영 중인데요. 저지월드 인스타그램에서는 다양한 저지 나눔 이벤트와 동시에 그날그날의 멋진 경기 플레이들을 또한 업데이트하고 계십니다. 인스타그램 방문하셔서 다양한 이벤트에 또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벤트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댓글에 이벤트 참여라고 써주시고요. 첫 번째, 저지월드 홈페이지 주소 적어주시고요. 두 번째, 저지월드 내에 올라가 있는 빈스 카터 저지, 스윙맨 어센틱 모두 합쳐서 몇 개 올라와 있는지 써주시고요. 세 번째, 왜 경품을 받고 싶은지 사연을 적어주시면 저와 저지월드 사장님이 의논해서 한 분께 빈스 카터의 어센틱 저지를 라지 사이즈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팀 선발 라인업에서 주목해서 보셔야 될 점은 골든스테이트는 똑같고요. 레이커스는 결국 드러먼드가 선발 센터로 나왔습니다. 경기 초반인데요. 특히나 레이커스가 이번 시즌에 홈에서 1쿼터 초반이 굉장히 더딘 경우가 많아요. 오늘은 단판 경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집중해서 하지 않을까 싶은데 홈 경기 1쿼터는 레이커스는 했다 하면 이렇게 더딘 출발을 합니다. 보겔 감독 경기 초반부터 분노의 타임아웃을 아낄 수가 없고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레이커스가 타임아웃 이후에 비교적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KCP는 최근에 폼이 완전히 돌아왔고요. 지금 화면이 빛으로 잠시 안 보이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정말 빛나고 있죠. 그리고 저는 오늘 경기의 화두가 결국 4월 이후에 미친 스테판 커리와 레이커스는 시즌 내내 수비 레이팅 1위를 유지한 수비팀이거든요. 그 레이커스가 골든스테이트와 스테픈 커리를 어떻게 제어할까가 경기의 포인트였다고 보는데 레이커스는 간단합니다. 커리만 죽이고 있죠. 다른 선수들이 오픈으로 슛을 쏘던 말던 간에 일단 커리는 잡고 보는 그런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리가 야투 기회를 거의 잡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얼리 오펜스를 통해서 최대한 공격을 하고 있는 커리입니다. 레이커스가 그래도 다행이었던 점이 레이커스가 이런 경기에서 3점 슛까지 안 들어가게 되면 경기가 완전히 말려버리고 터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오늘 전체적으로 초반에 다른 선수들의 3점 슛감은 괜찮았습니다. 주로 부진한 건 슈레더, 르브론, 앤서니 데이비스 3명이었고요. 지금 장면은 르브론 제임스가 몬트레즈 에러를 모처럼 살려줬습니다. 근데 레이커스가 제가 보기에는 스테픈 커리를 제외한 다른 선수들에 대한 수비가 너무 소프트했어요. 커리 빼고는 무시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했는데 오늘 골스 선수들이 본때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LA 레이커스가 굉장한 위기를 맞는 게 경기 초반에 벌어졌던 점수를 좁혀놨는데 그 점수가 다시 벌어진다는 거는 경기 초반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이 될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레이커스가 10점차 리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격 장면들 보시면 레이커스가 그래도 경기 초반에 답이 없던 공격을 했던 거에 비해서는 공격 페이스를 웬만큼 회복을 했어요. 1쿼터에 데이비스가 거의 들어가는 게 없는 수준이었는데 그래도 지금 야투 맛을 봤고요. 레이커스 특유의 템포 푸시도 이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또 화면이 빛 때문에 잘 안 보이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데니스 슈레더는 지금도 무리한 공격을 하는데 이게 오늘 첫 야투 아니었나요? 정말 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판 커리가 3점슛 손맛을 보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저 틈 사이로 3점슛을 던져서 넣는다는 게 말이 안 나오네요. 막는 선수들이 허탈해할 것 같고요. 지금 골든스테이트는 스테픈 커리 말고도 다른 선수들도 3점슛을 충분하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와중에 전반전 하이라이트로 꼽을 장면이 나옵니다. 3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커리가 버저비터를 쏘는 과정에 있어서 스크린 없이 플레이하고 있거든요. 스크린을 걸어주는 선수가 없는데 3명을 제치고 이런 버저비터 3점슛을 꽂습니다. 르브론 제임스가 허탈해할 만하죠. 어떻게 이거 3대1로 막는데 먹힐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2쿼터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경기를 드레이먼드 그린이 시원하게 던지고 있습니다. 이게 흐름상 정말 안 좋았던 게 커리의 버저비터로 전반을 잘 마무리한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경기 한 명의 또 신 스틸러가 앤드루 위긴스인데요. 앤드루 위긴스가 미네소타 시절에도 르브론만 만나면 불타오르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 르브론 상대로 굉장히 멋진 무브로 득점을 해줬고요. 르브론 제임스도 아니나 다를까 다시 한번 위긴스를 불러서 맞대응을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장면들을 보시면은 드러먼드와 슈레더가 왜 욕을 먹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장면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벤치에서 르브론 제임스가 무시무시한 눈빛으로 코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선수들 오늘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레이커스의 수비 강도가 낮은 게 아닌데 저런 수비에도 불구하고 득점을 해낸다는 거는 정말 집중력과 투지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지금 커리의 이 슛도 비상식적인 슛인데 커리에게는 비상식이 아니죠. 이렇게 팀이 위기로 몰리고 있는 와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 공격하기에 전념하는 드럼통입니다. 그러나 경기장이 또 빛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자주 이러는데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드레이먼드 그린이 최근에 이런 림 대쉬로 조금 재미를 봐서 갈매기에게 도전해봤지만 처참하게 떡블락을 당했고요. 오늘 경기 내내 잠잠했던 앤서니 데이비스가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스가 시종일관 10점 차가량의 리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벤치에서 아까 그렇게 코트를 노려보더니 분석 완료했는지 10점 차가량 벌어진 경기를 순식간에 좁혀버리고 있는 르브론 제임스입니다. 이번 시즌 르브론 제임스와 제임스 하든 이 두 명은 정말 농구 도사라고 부르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앤서니 데이비스도 아까 부활의 신호탄을 바탕으로 호쾌한 엘리웁 덩크를 터뜨렸습니다. 그럼에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정말 잘 버티고 있습니다. 오늘 위긴스 정말 잘하고 있고요. 집중 견제 속에서도 할 거 다 하고 있는 스테픈 커리입니다. 자, 근데 4쿼터 초반이라서 커리와 그린 쉬러 들어갔거든요. 마치 르브론 제임스가 전반전에 살살 해주니까 좋았니? 라고 얘기를 하듯이요. 4쿼터 초반에 경기를 뒤집기 시작합니다. 2쿼터 마무리했을 때 13점 차로 골스가 앞섰던 걸 감안하면요. 7점 차로 레이커스가 앞선다는 거는 3쿼터와 4쿼터 초반까지 10몇 분 동안 플러스 20의 마진을 냈다는 거거든요. 오늘 전반전의 르브론과 갈매기와 후반전의 르브론 갈매기는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됐습니다. 르브론 제임스 지금도 정말 어마어마한 활약이죠. 데이비스도 1쿼터에는 슛이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지금 완전히 슛감을 회복했습니다. 그러자 스테픈 커리가 나와서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내가 4쿼터 초반에 안 나왔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골든스테이트는 실리가 있다. 나오자마자 클래스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위긴스 정말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나 끝나고 나서 위긴스 스탯이 정말 충격적인데요. 제가 이 부분 뒤에서 조금 리뷰 내용 하면서 따로 다루겠습니다. 위긴스 오늘 정말 위기 때마다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니스 슈레더가 왜 자신이 거대 계약을 제시받지 못하는지 또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패스해줘야 되는 가드로서의 임무는 하지도 못하고요. 그 외에 무리한 슛들만 남발하면서 경기를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앤서니 데이비스는 정말 전반 침묵은 서비스였는지 4쿼터에 빅맨이 이렇게 미쳐 날뛸 수가 있구나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경기 내내 레이커스가 커리 죽이게 하는데 정말 애를 썼는데 이제 선수들도 좀 지쳤어요. 커리 수비에 대한 강도가 조금 떨어졌고요. 그 사이에 이렇게 3점 슛들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전반전의 그 끈적한 수비를 찾아볼 수 없죠. 이게 전술적으로 좀 바뀐 것도 있어요. 전술적으로 재밌게 바뀐 게 있는데 제가 그건 심층 리뷰 영상에서 따로 다루고요. 지금 또다시 르브론 제임스의 눈을 노리는 파울을 한 드레이먼드 그린입니다.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요. 이건 눈도 눈이지만 착지할 때도 눈을 저렇게 가리고 균형을 잃고 떨어지다 보니까 무릎과 발목에 굉장히 데미지가 갈 수 있어요. 제가 드레이먼드 그린 수비도 정말 잘하고 BQ도 높아서 좋아하는데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릅갈카가 다른 의미로 릅갈카입니다. 카와이는 아니지만 카루소예요. 그리고 저희 채널 역사상 처음으로 4번 봐야 될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게 만약에 파이널 7차전이었으면 역대 최고의 샷으로 꼽혔을 거예요. 정말 미친 슛을 넣은 릅신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옛날에 데미안 릴라드가 폴 조지 상대로 저런 각도에서 비슷하게 넣었던 것 같은데 그 샷도 생각이 나네요. 이 샷에 대한 다양한 얘기는 뒤쪽에서 따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도 3번 보실 건데요. 이게 무슨 빅맨입니까? 앤소니 데이비스 정말 미친 수비력이에요. 지금 서서 커리의 슛을 그대로 블락을 했고요. 카루소의 수비도 말할 게 없습니다. 미친 수비의 갈매기 카루소가 스테픈 커리를 3점 슛을 쏘지도 못하게 막고 있어요. 그리고 양팀 다 에이스들이 집중 견제를 받는 동안 롤플레이어들에게 기회가 한 차례씩 왔는데 양쪽 다 불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장면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스티브 커 감독 작전 타임 바로 불렀어야 돼요. 이게 3점 차기 때문에 지금 남은 시간 감안하면은 2점 빨리 넣고 또 2점 넣고 이렇게 못 따라가거든요. 무조건 3점을 노릴 수밖에 없는데 타임아웃을 왜 안 불렀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결국 타임아웃이 돼서 다행이지 이거는 역파울 작전 당하거나 턴오버가 나올 위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 모두가 누가 쏠지 알고 있습니다. 스테픈 커리 아니겠습니까? 앤서니 데이비스도 그거 알죠. 그린과 위긴스를 버리고 커리만 쫓아가는 앤서니 데이비스입니다. 앤서니 데이비스가 경기 막판 커리에 대한 수비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커리가 3점 슛을 던져보지도 못하고 경기가 끝났습니다. 오늘 경기 파이널 7차전을 보는 것처럼 정말 쫄깃하게 저도 재미있게 봤고요. 마지막에 앤서니 데이비스가 스몰볼의 5번으로서 스테픈 커리를 3점 슛을 쏘지도 못하게 하는 거 보면서 레이커스가 왜 골스 상대로 상성이 좋은지를 데이비스가 증명을 해줬습니다. 경기 결과 보시면요. 골든스테이트를 레이커스가 3점 차로 제압을 했습니다. 골든스테이트에게 턴오버 20개를 유발하고 100점으로 묶을 만큼 레이커스의 수비 강도가 역시나 좋았고요. LA 레이커스가 왜 리그 최고의 수비팀인지를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이런 중요한 경기에서 3점 슛이 10% 이상 차이가 났는데 레이커스가 오히려 이긴 것도 대단했고요. 양팀 다 정말 큰 박수 받아야 되는 경기였고요. 이게 스타들의 플레이오프 모드라는 게 존재하는구나를 오늘 레이커스와 골스의 스타들이 보여줬습니다. 오늘 경기 리뷰 내용 정말 알차게 준비했거든요. 박스 스코어 보시고 경기 리뷰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레이커스 쪽 박스 스코어부터 보시겠습니다.
레이커스는 공격이 잘 안 풀린 게 티가 나죠. 지금 전체적으로 턴오버가 많지 않음에도 103점에 그쳤거든요. 근데 대단한 게 앤서니 데이비스 슛을 그렇게 못 넣은 것 같은데 경기 끝나고 스탯지를 보니까 25점에 12리바운드가 역시나 찍혀 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는 트리플 더블 작성했고요. 레이커스 선수들 전체적으로 스틸 개수 이런 거 보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수비를 잘하고 수비 에너지 레벨이 높았는지를 또 보여주는 단적인 예인 것 같네요. 골든스테이트 박스 스코어 보시면요, 스테픈 커리가 37점 넣은 거 하루 이틀 일도 아니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저는 위긴스의 박스 스코어가 충격적입니다. 앤드루 위긴스 경기 내내 그렇게 잘한 것 같은데 21점, 3리바운드, 2어시스트. 스탯으로 보면은 초라한 스탯을 기록했습니다. 위긴스는 참 이게 위긴스만의 매력인 것 같아요. 스탯지는 언제나 좀 부족하고요. 근데 경기 내적으로 보면은 스탯 찍는 것보단 항상 잘하는 것 같은데 경기 끝나고 박스 스코어 보면 참 아쉽습니다. 그 외에 골스 선수들은 전체적으로 잘 해줬는데요. 커리와 그린이 턴오버 6개씩을 범하면서 레이커스 수비에 조금 고전했던 게 다소 아쉬웠습니다. 그린은 오늘 수비에서 앤서니 데이비스를 지워버릴 정도로 활약을 했는데 대신 공격에서 자신도 야투 연기로 지워지면서 더하게 지워졌습니다. 경기 리뷰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경기 짧게 총평을 해보면요, 오늘의 레이커스 수비를 뚫고 37점 넣은 커리는 정말 신이었다라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레이커스의 수비 강도가 정말 높고 커리의 슛을 대부분 체크했는데도 저렇게 잘 넣었어요. 그리고 저는 레이커스 팬분들 입장에서 이거는 조금 우려해야 된다고 보는 게, 레이커스는 항상 플레이오프에서 1경기나 아니면 홈경기에서 1쿼터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루즈한 출발을, 특히나 르브론 제임스가 루즈한 출발을 하는데 오늘은 단판 경기였단 말이에요. 이런 중요한 단판 경기에서도 습관적으로 1쿼터에 슬로우 스타트를 하는 거, 이거 매우 위험할 뻔했습니다. LA 레이커스는 습관적으로 거의 이러는 것 같은데 이거 정말 좀 고쳐야 된다고 보고요. 오늘 경기는 전 보면서 경험이 역시 중요하구나 많이 느꼈던 게, 오늘 잘했던 선수들 후반전 기준으로 봤을 때 르브론이나 앤서니 데이비스, 그리고 KCP 카루소는 경기 내내 잘했고요. 쿠즈마도 잘해줬죠. 스테픈 커리와 드레이먼드 그린이 공격에서 부진하긴 했지만 수비에서 어마어마했고요. 커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선수들이 전부 우승을 해보거나 플레이오프 경험이 풍부한 선수들이에요. 근데 반면에 오늘 위긴스를 제외하면요, 부진한 선수들의 대부분이 우승을 못 해봤거나 플레이오프 경험 부족인 선수들이 많았어요. 드러먼드나 슈레더 이런 선수들이 좀 대표적이었죠. 왜 플레이오프 경험이 중요한지를 또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재밌는 말들이 인터뷰에서 많이 나왔는데요. 오늘 스테픈 커리가 르브론 제임스의 3점 슛에 대해서 굉장히 터프한 상황이었고 안 들어갈 거라고 사실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슛은 안 들어갈 거니까 빠르게 리바운드하고 빠르게 속공으로 넘어갈 생각하고서 림을 봤는데 그게 들어가 버리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저 슛이 결정적이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슛이 들어가고 모든 게 바뀌었다, 모든 상황이나 분위기가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역사적으로 훌륭한 선수가 훌륭한 샷을 넣은 거다, 올타임급 선수들은 저런 걸 넣곤 하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르브론의 그 샷 전에 드레이먼드 그린의 르브론의 눈을 찌르는 파울, 그것 때문에 또 한번 불타올랐는데요. 드레이먼드 그린이 눈을 찌른 후에 림이 르브론 제임스가 3개로 보였다 그래요. 그래서 그 3점 슛을 쏠 때도 림이 3개로 보였는데 그 중에 가운데 림을 향해 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그러려니 하는데 저 얘기를 들은 앤서니 데이비스의 반응이 정말 재밌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앞으로 르브론이 그런 슛을 넣기 위해 르브론의 눈을 훨씬 더 많이 찌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앤서니 데이비스가 농담을 했어요. 르브론 제임스는 앞으로 앤서니 데이비스 만날 때는 눈에 안경을 못 끼거나 보호 안경을 좀 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리뷰 내용으로 좀 더 넘어가 보면요, 레이커스 관점에서 경기가 어렵게 간 이유는 간단해요. 골든스테이트의 높이를 찍어 누르려고 1쿼터 초반에 레이커스가 선택한 작전은, 제가 이제 심층 리뷰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올리려고 하는데 레이커스는 림어택에 주력을 했어요. 그러나 심판 콜이 하드콜이었죠. 그렇다 보니까 콜이 안 불리면서 경기가 완전히 말렸습니다. 그 결과가 전반전에 40득점 겨우 조금 넘긴 득점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저는 레이커스가 오늘 어렵게 간 이유에 대해서 스테픈 커리 얘기를 안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LA 레이커스는 다른 선수들이 넣던지 말던지 간에 커리 죽이기에 굉장히 힘을 썼거든요. 근데 커리 자체도 봉쇄를 못했어요. 그 정도 봉쇄를 했으면 거의 10득점, 20득점 요 정도에 묶여야 되는데 37점을 넣어버리니까 레이커스 경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오늘도 드러먼드나 헤럴, 홀튼 터커 이런 선수들이 좀 겉도는 모습이 보였는데 아직도 라인업이나 전술 정리가 안 된 팀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결국은 레이커스는 올해 영입들은 대부분 실패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패한 이유는 이번 시즌 영입생들을 녹여내기에는 정규 시즌에 풀 전력으로 치른 경기가 너무 적었습니다. 레이커스는 이제 중요한 라인업에서는 쿠즈마, 카루소, 르브론, 앤서니 데이비스 이런 작년에 우승을 해본 KCP도 있고요. 그런 선수들 위주로 돌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레이커스는 일단 호재인 게 7번 시드를 확보함으로써 클리퍼스와 컴파까지 안 만나는 시드를 결국 택했습니다. 르브론과 갈매기의 컨디션을 올릴 시간과 경기들을 확보했고요. 왜냐면은 두 선수가 각각 부상에서 복귀한 지 얼마 안 됐죠.
특히 르브론은 아직도 몸이 무거워 보이는 경기가 많았고요. 크리스 폴이 있다지만 부커, 에이튼, 브리지스, 카터, 페인 이런 선수들이 전부 플레이오프 경험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나중에 또 예측을 하겠습니다만 레이커스 대 피닉스는 레이커스 쪽으로 좀 많이 기울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이커스는 오늘 이김으로써 3일의 휴식일을 또 확보했는데요. 오늘 이겨서 금, 토, 일 우리나라 시간이죠. 3일 쉬고 월요일에 경기합니다. 그리고 레이커스는 오늘 경기도 홈에서 했기 때문에 홈에서 쭉 머물다가 피닉스 원정으로 이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레이커스가 오늘 지고 한 경기를 더 해야 됐으면은 토요일에 경기 한 다음에 하루 일요일 쉬고, 근데 그게 원정 경기로 건너가야 되니까 바로 갔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레이커스가 오늘 져서 토요일에 경기 했어야 됐으면은 쉬는 시간 하나도 없이 준비할 시간도 없이 바로 유타 원정으로 넘어갔을 뻔했습니다. 레이커스는 오늘 이겨서 3일간의 휴식일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골스 쪽 넘어가기 전에 저는 보겔 감독을 조금 믿어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지난 시즌에도 포틀랜드전 그리고 휴스턴전 1차전을 레이커스가 졸전 끝에 패배를 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로테이션을 바꿔서 보겔 감독이 각각 시리즈를 4대1, 4대1로 잡아냈었거든요. 오늘도 전반전에 굉장한 졸전을 펼쳤는데 이후에 후반전에서 올린 마진이 플러스 16이에요. 후반전만 보면 확실하게 압도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겔 감독의 운영을 보면서 다소 고집스럽다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는데요. 보겔 감독도 앤서니 데이비스를 원빅, 스몰 라인업의 5번으로 쓰는 라인업이 가장 강하다는 거는 알고 있을 겁니다. 오늘도 3쿼터에 드러먼트 빠진 이후에는 꾸준하게 라인업을 그렇게 고집을 했고요. 지난 시즌 보겔 감독이 우승을 시켰는데 그때의 전술적 역량이면은 실망스러운 운용을 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레이커스 팬분들은 보겔 감독을 조금 더 믿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골스 쪽으로 넘어갑니다. 골스는 정말 젖잘싸 했습니다. 정말 잘 싸웠고요. 졌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엄청나게 안 풀린 레이커스에 비해서 위긴스까지 오늘 비교적 터져줬는데도 접전 끝에 패배한 골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역시나 전력차가 심하게 있구나, 그리고 상성상 레이커스가 많이 우위에 있구나 라는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었던 것 같고요. 지금 골스는 라인업에서 커리, 그린, 루니 요 셋만 2시즌 전 파이널 때 멤버들이에요. 대부분이 그 외에는 어린 선수들이거든요. 좋은 경험이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골스는 당장 이번 시즌 우승보다는 탐슨 온 이후에도 바라보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이런 다양한 경험들이 선수단의 굉장한 경험으로 쌓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골스는 이렇게 되면은 토요일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토요일에 멤피스와 8번 시드 5월 집가기 단판 멸망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골스가 다소 유리해 보이는 게 최근 커리의 컨디션을 생각해보고 골스의 홈에서 열린다는 걸 또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오늘 레이커스 대 골스 전에 제가 멤피스 대 세난을 봤는데 멤피스도 1쿼터를 제외하면 경기력이 가관이었거든요. 오늘 멤피스와 골스의 경기력 차이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확실히 골스 쪽에 무게가 쏠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오늘도 보여줬지만 플레이오프 모드를 킨 커리와 그린은 다르다라는 걸 보여줬고요. 위긴스까지 계속 최근에 잘해주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은 충분히 해볼만 합니다. 다만 골스는 체력 문제가 좀 생길 거라는 생각은 하는 게요. 토요일 멤피스 상대로 승리 후에 하루 쉬고 월요일부터 플레이오프 1라운드 시작하거든요. 시즌 막판에 계속 홈에서만 경기를 했기 때문에 홈에서만 쭉 머문 골든스테이트가 체력 축적이 좀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플레이인 토너먼트 2경기를 치르면서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기 긴장감이나 경기 강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이런 경기를 한 경기 더 하고서 또 1라운드를 치르고 2라운드를 치르고 이랬을 때 골스의 체력이 언제 바닥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단판 경기에서 스테픈 커리의 아주 가끔 있는 니갱만 경기가 안 나오길 바라야 되고요. 골스 팬들은요. 그런 경기가 안 나오고 최근 커리의 경기력이라면은 골든스테이트가 무난하게 또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플레이인 토너먼트 예측하고 마치겠습니다. 워싱턴 홈에서 펼쳐지는 워싱턴 대 인디애나 대결에서는요. 평소 같으면 제가 워싱턴 승리를 자신있게 쉽게 예상을 할 텐데 워싱턴이 최근에 확실히 방전 기미가 보이고 브래들리 빌의 햄스트링 문제가 있어서 경기력이 정상이 아니었죠. 이런 거 보면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버럭신에 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홈 버프까지 있는 워싱턴을 픽하겠습니다. 골든스테이트의 멤피스 경기는 골든스테이트 홈에서 펼쳐지는데요. 얼마 전 단투대 매치도 골스가 멤피스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거둔 바 있었죠. 오늘 경기에서 보여준 두 팀의 경기력도 확실히 차이가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골든스테이트의 비교적 무난한 승리를 예상하겠습니다. 다만 예측은 예측일 뿐 재미로만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경기는 너무 퀄리티가 높았던 경기라서 제가 심층 리뷰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준비해서 좀 올려보려고 하고요. 특히나 스티브 커 감독이 레이커스 수비에 대해서 후반전에 전술적으로 바꾼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캐치하면 재밌었거든요. 그런 영상을 또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